꽃으로 물든 제주의 봄. 형형색색 저마다의 독특한 개성을 자랑하며 땅을 가득 메우는 꽃은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만들죠. 오색찬란한 풍경 속에 막강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건 꽃뿐만이 아닙니다. 대표적인 봄나물인 고사리 또한 제주의 봄이 선사하는 선물인데요. 제주에서 나고 자란 임서영 셰프는 종종 직접 고사리를 꺾으러 오름에 오르곤 합니다. 겨울을 지나 단단했던 땅을 뚫고 지천에 깔리는 고사리. 봄이 되면 오름에 올라 고사리를 꺾는 일은 제주 사람들에게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제 4월 이맘때쯤에 내리는 장마를 고사리 장마라고 하는데, 이 고사리가 사실 한번 이제 꺾으면 또 다시 이렇게 자라고 하거든요. 이게 비가 조금씩 맞으면서 9번 정도 자라요. 그래서 이 고사리를 위해서 내리는 장마라고 해서 이제 고사리 장마라고 불리는 것 같아요. 봄비를 따라 계속해서 자라나는 제주 고사리는 유독 풍채가 늠름한데요. 산에서 나는 소고기라 불릴 정도로 영양분이 풍부한 고사리. 특히 제주 고사리는 걸채라는 이름으로 임금님께 진상되기도 했습니다. 제주도가 굉장히 고사리가 많이 자라고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라산 중산간 쪽으로 가보면 거기는 굉장히 습지가 많아요. 고사리가 이런 습지에서 굉장히 잘 자라거든요. 특히나 제주도에는 오름에 가시면 이제 덤불들이 많은데 그 안에서 천천히 그 습을 먹고 자란 고사리가 먹고사리라고 하거든요. 굉장히 통통하고 부드럽고 실해서 그래서 제주도 한라산 고사리가 굉장히 유명한 것 같아요. 습한 환경에서 특히나 잘 자라나는 고사리는 먹거리가 부족했던 제주 중산간 지역 사람들에게 더욱 특별한 의미였죠. 제주도는 굉장히 농사짓기 힘든 땅이거든요. 밭에서 이렇게 키우려고 하다 보면 돌 골라내는 게 굉장히 일이에요. 돌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래도 이제 이렇게 고사리나 뭐 여러 가지 자기 스스로 이렇게 잘 자라주는 나무들을 보면 그러니까 제주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고맙죠. 굳은 환경을 이겨내고 무럭무럭 자라나는 고사리는 힘든 환경을 견디며 이 땅에서 꿋꿋하게 삶을 이어온 제주 사람들과도 참 닮았습니다. 직접 따온 고사리를 깨끗하게 손질해 주는데요. 제주 사람들에게 고사리가 친숙한 이유는 이들의 문화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고사리를 꼭 장만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제사나 차례상에는 나물이 3가지가 올라가는데 산채, 들채, 그리고 가채. 이 산채는 이제 산에서 나는 나물, 그리고 들채는 들에서 나는 나물, 가채는 집안에 키우는 나물. 그 중에 산채는 꼭 고사리여야 돼요. 왜냐하면 워낙 이제 섬이다 보니까 무속 신앙의 그 신앙심도 굉장히 강해서 고사리가 있어야 제사상에 이제 드시러 오시는 귀신들, 그분들이 우리가 차려놓은 음식들을 이제 다 지게 같이 이제 짊어지고 갈 수 있는 그거라고 믿거든요. 그래서 꼭 고사리를 빠져서는 안 되는 그런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중요하죠. 제주에서는 고사리 명당은 딸이나 며느리에게도 알려주지 않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큰 애정을 가지는 봄나물입니다. 한 번 삶아 쓴맛을 덜어낸 생고사리는 장아찌로 재탄생하는데요. 그 장아찌라는 게 약간 새콤달콤한 맛, 이게 요즘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트렌드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고사리를 가지고 한번 장아찌를 담가봤습니다. 고사리의 독특한 맛과 향이 살아있으면서도 새콤달콤한 맛이 느껴지는 고사리 장아찌가 완성됐습니다.
이번엔 제주 전통 스타일의 고사리 요리를 만들 예정인데요. 제주 사람들은 사실 고사리 육개장이라고 안 하고 고사리 국이라고 했어요. 육개장이란 말이 제주도 음식에서는 원래 찾아보기가 힘들거든요. 아마 육지에서 이렇게 내려온 말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제주의 대표적인 향토 요리인 고사리 육개장은 우리가 흔히 아는 육개장과는 확연히 차이가 있는데요. 고추기름이 들어간 새빨간 비주얼이 아니라 걸쭉한 죽 같은 모습을 하고 있죠. 돼지고기와 고사리가 들어가 예부터 제주 사람들의 속을 든든하게 채워주던 보양식입니다. 조리 과정 중 가장 독특한 점은 재료를 그냥 넣지 않고 완전히 뭉그러지도록 손으로 으깨는 것인데요. 이게 으깨면 더 부드러워지고 이제 조리 시간도 단축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고사리가 이제 으깨다 보면 약간의 그 녹말이나 이런 진액들이 더 진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물리적으로 이제 빨리빨리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을 해요. 재료 본연의 맛이 진하게 어우러지도록 정성껏 으깬 돼지고기와 고사리에 최소한의 양념만을 더해줍니다. 제주도에서는 원래 빨간 음식들이 많이 없어요. 워낙 고춧가루가 귀한 지역이다 보니까 원래 날씨가 습하니까 고추를 말리려고 하다 보면 다 벌레가 일거나 굉장히 까맣게 되거나 이래서 그 음식들에 넣는 것들 굉장히 최소한으로 넣고, 육지의 육개장하고는 굉장히 색깔이 다르죠. 네. 고사리의 형태가 거의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푹 삶아내는데요. 재료가 눌러붙지 않게 계속 저어줘야 해서 여간 정성이 들어가는 게 아니죠. 마지막에는 메밀가루 푼 물을 넣어 걸쭉하게 만들어주는데요. 고사리 육개장은 잔칫날에 제주 사람들이 자주 먹던 음식 중 하나입니다. 예전에 먹었던 때를 보면 거의 이제 잔칫날이나 아니면 초상 그 상 날 때 이제 손님들한테 접대하는 음식으로 만들어졌거든요. 왜 그러냐면 돼지고기를 먹을 수 있는 기회가 그런 날밖에 없는데, 돼지고기를 삶은 국물로 몸국이나 고사리 육개장을 만들게 돼요. 바다 사람들한테는 모자반이라고 하는 이제 몸이 구하기가 쉬워서 그거를 넣고 이제 많은 양을 불리고, 그 중산간에서는 그나마 이제 고사리가 이제 그나마 넉넉하니까 이제 고사리를 넣고 이제 고사리 육개장을 고사리국을 끓이고, 그래서 만드는 방식은 재료만 다르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뭉근하게 끓인 고사리 육개장을 그릇에 담아내고 고춧가루, 실파, 통깨를 올려 마무리하면 완성입니다. 고사리는 제주의 독특한 자연 환경이 만들어낸 최상의 자연식품이자 대표적인 봄나물입니다. 자연스럽게 고사리를 활용한 음식도 이렇게 다양하게 생겨났죠. 이제는 어엿한 제주 특산품으로 자리 잡은 녹차 또한 봄의 선물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사람들에게 먹거리를 선사함과 동시에 푸릇함이 장관을 이룬 차밭은 수많은 관광객을 불러 모으며 볼거리와 체험거리까지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제주는 녹차를 키우기에 최적의 환경을 갖췄습니다. 차나무 자체가 아열대 작물이에요. 제주도는 최남단 섬이다 보니까 다른 곳에 비해서는 생산량도 풍부하고 차나무도 훨씬 더 생육이 빨라요. 강수량이 일단 풍부하고, 제주도가 현무암 지대다 보니까 비탈에 심지 않아도 배수가 아주 잘 돼요. 사람들의 생각하고는 달리 그 맑은 날이 1년에 3분의 1밖에 안 돼요. 3분의 2는 구름이 끼거나 안개가 굉장히 많거든요. 직사광선이 쬐면 차나무가 굉장히 써져요, 맛이. 카테킨이 많이 나와서. 그래서 자연 차광되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여러모로 제주도는 맛있는 차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바람이 잘 부는 것 또한 녹차 재배에 좋은 조건이죠. 최적의 환경이 최고 품질의 녹차를 탄생시킵니다. 그 덕분에 제주 녹차의 위상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데요.
제주도 차는 일단 말차가 가장 우수한데 지금 현재는 일본 말차에 절대 뒤지지 않는 그 품질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본 말차가 지금 유기농 비율이 5%인데 비해서 제주도 말차는 100% 유기농이라는 게 지금 저희의 자랑입니다. 4월 중순부터 5월 말까지 수확하는 봄 녹차를 천물차라고 부르는데요. 봄에 새로 올라오는 찻잎을 따서 연한 맛이 나는 게 특징입니다. 덕분에 일반적인 녹차보다 훨씬 더 고급차로 여겨지죠. 언제 수확하느냐에 따라 차의 특성과 맛이 달라지기 때문에 생산 시기와 품질을 따지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2030들은) 특히 그 농장을 직접 찾아오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계절이 바뀔 때마다 어떤 차가 또 나왔는지 저희 문의가 많고, 그래서 저희가 정기 구독 꾸러미를 만들게 됐어요. 차 한 잔의 여유가 일상의 크나큰 위로를 선사하곤 합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개별적인 차의 특성과 그 차이에 주목하는 이유죠. 맛있다. 제주도는 다른 지역하고 좀 특이한 게 농가 수가 적어요. 한 20농가 정도 되는데 교류도 활발하고, 그리고 생산 정보를 다 공유를 해요. 품질이 거의 비슷하고, 그래서 저희는 우리 다원 차가 제일 맛있다 이런 말 하지 않고 제주차가 좋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각각의 다원마다 각자의 개성과 스토리가 있어서 그걸 알아보는 재미가 있죠. 초록의 물결이 넘실대는 차밭의 풍경은 우리에게 안식과 온기를 선물합니다. 햇살 아래 바람에 춤추듯 살랑이는 찻잎엔 제주의 자연이 오롯이 녹아있죠. 저마다의 개성을 지닌 제주의 다원들. 이곳에서는 고즈넉한 풍경과 함께 다양한 차에 대해 배우고 직접 맛볼 수 있습니다. 10년 넘게 정성 들여 꾸린 다원에서 직접 수확한 차로 클래스가 진행되는데요. 그리고 저 나무를 보면은 녹차나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 나무는 녹차나무가 아니고 학명, 정명이 카멜리아 시니스 동백나무과 차나무. 그래서 저 동백나무과 차나무의 잎과 순을 수확해서 만든 기호식품을 전 세계적으로 차, 티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차 나무 한 그루에서 수확 시기와 가공 발효 과정에 따라 가지각색의 찻잎들이 탄생합니다. 찻잎을 발효시켜 만든 홍차는 달달하고 부드러운 맛과 화려한 꽃향이 특징입니다. 찻잎을 우려낸 물이 붉은 빛을 띠어 홍차라고 불리게 됐죠. 천물차 수확 후 차각막을 씌워 떫고 쓴맛이 줄어든 찻잎을 곱게 갈면 말차가 만들어지는데요. 고소한 맛과 싱그러운 향이 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죠. 좋은 찻잎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온도에서 어떻게 우리느냐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녹차를 이제 우려 보겠습니다. 오늘 우릴 녹차는 저희 올티스에서 올해 생산한 우전입니다. 그해 첫순, 첫물을 수확해서 녹차를 만드는데 양력 4월 20일 고구라는 절기인데, 이 고구 때 전에 그해 첫순을 수확해서 만든 녹차를 고구의 우자를 따서 우전이라고 그래요. 그해 봄 가장 처음 재배한 차를 우전, 바로 그 이후에 생산한 차를 세작이라고 합니다. 미세하게 색 차이가 나며 맛도 다른데요. 아미노산이 풍부한 우전은 굉장히 달달하고 부드러운 맛이 나고요. 세작은 단맛, 떫은 맛, 쓴맛의 밸런스가 아주 잘 맞춰져 있어 가장 녹차다운 맛을 내죠.
요 녹차는 기본적으로 물을 온도는 100도씨 끓여서 80도씨로 식혀서 우립니다. 차에 1인분이라고 하면은 2g에서 3g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3g의 녹차를 이렇게 넣고 물의 양은 1대 100, 3g이면 300ml, 그리고 2인분이면 6g을 넣으면 600ml 이렇게 물을 넣으면 됩니다. 정교한 과정이 미세한 맛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2분 30초에서 3분 정도 찻잎을 우려내면 향부터 아주 감미로운 우전 녹차가 탄생하죠. 차의 묘미는 시각부터 후각을 거쳐 미각으로 완성됩니다. 정성스럽게 우려낸 차 한 잔은 나를 위한 대접이기도 하죠. 자,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얘랑 나랑 이제 대화를 많이 할 거 아닙니까? 아, 너네들 참 크느라고 고생 많았다. 그 다음에 얘네가 또 나한테 맛있는 또 차를 이렇게 주니까는 늘 뿌듯하고 든든하죠. 내 인생에 있어서는 얘네가 주는 기운이 더 많겠죠. 그냥 많이 받고 그렇게 함께 동반자로 살아가는 애들입니다. 영혼의 안식처처럼 고즈넉한 차밭에는 기나긴 세월과 정성, 차에 대한 깊은 애정이 오롯이 묻어나 있습니다. 초록의 정취가 주는 선연한 계절의 감각 덕분에 우리는 봄이 온 것을 깨닫는데요. 세상을 빼곡히 채우는 봄의 색감은 우리의 마음속에 평온함을 뿌리내리죠. 봄의 풍경과 초록빛 식물들은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처럼 우리 곁에 오래오래 머물 것입니다.